지금 30년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년 사이클이라는 말이 뭔지, 그러면 새로운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마치 짠 듯이 월가의 그 투자 대가라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30년 사이클 종료를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말인데요.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뱅가드랑 블랙락 이렇게 양대산맥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블랙락의 CEO죠. 말 그대로 신냉전 시대 온 거죠. 우크라이나발 이슈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 질서가 다 엎어졌고 이제 수십 년간 이 방향은 반대로 움직일 것 같다. 이거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러분 딱 30년이에요. 저도 참 신기했는데 1991년이 소련이 붕괴된 해더라고요. 그렇죠? 91년 소련 붕괴되고 러시아가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에 들어온 거죠. 2001년에는 중국마저 세계무역기구 같이 들어오면서 서로 으쌰으쌰 했던 그런 30년이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서 세계와 글로벌 무역의 시대, 공급망 확대의 시대였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갈 거라는 얘기를 투자의 대가들이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게 좀 봤었어요. 저도. 그래서 냉전 종료다. 평화의 시기가 갔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분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인데 오크트리 캐피털이라는 투자 운용사 운영하시는 분인데 CEO인데 이분이 실제로 고객들한테 보내는 그 메모, 편지를 워렌 버핏도 무조건 읽어본다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진 분이에요. 이분도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의 움직임하고 반대로. 이분은 책에도 보면요. 이걸 추잖아요. 진자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왔다 갔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낸 하워드 막스의 그 주주서한 메모에 보면은 이 추가 이제 반대로 움직일 거래요. 그 30년 동안은 여기로 왔었다는 거예요. 이 추가. 근데 이제는 이쪽으로 갈 차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블랙락 CEO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글로벌화 덕분에 그동안 비용이 가장 낮은 곳에서 생산이 가능했었다. 그래서 저물가, 저비용.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되게 행복하고 풍족한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비싸더라도 물가가 더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지금처럼 불편하고 불확실하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인플레가 이제 온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지 않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준 게 여러분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이 긴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유럽의 에너지 얘기를 하는 건데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유럽 자체 생산 에너지거든요. 유럽이 에너지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있었는데 러시아 걸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뭐야 러시아 거 쓰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 안 해도 되겠다. 러시아 거 싸니까 이러면서 유럽이 에너지를 줄인 거예요. 최근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이 자체 에너지를 생산할 능력이 사라진 거죠. 4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에너지 생산 능력이. 근데 이제 앞으로는 러시아 걸 다시 빼야 되기 때문에 유럽도 각자 도생, 생산 늘리려면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이러면 이제 비싸질 거다. 인플레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30년 방향이 바뀐다. 반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하고. 그래서 이게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탈세계화가 오면 증시가 떨어지는 건가? 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30년 동안 증시가 올랐는데 그럼 30년 동안 증시가 떨어진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명확하게 답을 줬어요. JP모건도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탈세계화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JP모건이 뭐라 그랬냐면은 실제로 물론 이 세계화 덕분에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더 번 건 맞대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임금 비용, 인건비 싼 곳에 혹은 세금 절감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데다가 국가에다가 공장 짓고 이러면서 노동력 공장 자원을 배치함으로써 이런 대기업들이 큰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인데 요건 맞는데 하지만 이제 주식하고는 또 그건 별개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수익률을 보면은 꼭 세계화라 그래서 더 오르고 탈세계화라 그래서 덜 오르고 그러진 않았대요. 실제 수익률을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야 이제 앞으로 30년 탈세계화가 오고 신냉전이 온다고 주식 투자 안 해야 된다 혹은 주식 떨어진다라고 반론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냈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결국은 투자처를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저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겁니다. 주말간에 바이든이 입장을 바꿨어요. 처음으로.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유럽 가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근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원래 바이든 하면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이잖아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석유나 전통 에너지에 투자하는 걸 거의 강경하게 금지했던 입장인데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에 다룬 건데요. 이 천연가스가 미국의 무기, 지정학적 자산이라는 사실이 정부에 인식되고 있다. 드디어 이게 엄청나다. 자원 무기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천연가스 LNG를 유럽에 파는 것 자체가 무기잖아요. 자원 외교가 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유럽이 빨리 가스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런 것들 투자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지만은 취임 전에만 해도 바이든이 화석 연료 절대 안 돼. 친환경만 돼. 재생에너지만 된다 그래놓고 슬쩍 이제 코로나 오고 우크라 오니까 인플레 오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제 투자도 늘리고 대규모 지원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셰일가스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발표한 대로라면은 미국 내 천연가스 업계는 자국을 넘어서 유럽까지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 이미 최대 물량이 유럽을 향해 가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10년짜리 향후 먹거리가 생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입장 바꿨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회사 최대 회사 CEO가 이번에 인터뷰했죠. 바이든 행정부의 변화, 스탠스 변화가 이 천연가스가 전 세계 미래 에너지 자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다. 그래서 이 에너지도 자원 외교 무기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새 천연가스 시설 건설, 원래 이런 거 다 바이든이 금지했거든요. 부가금 때리고 이랬는데 이제 미국은 엄청난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야,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특히나 천연가스 중에서도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수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공부해놨다가 봐놓으셨다가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 왔을 때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 티커 LNG, 티커도 LNG입니다. LNG 외우기도 쉽죠. 천연가스 최대 수출 주식이고요. 배에 실어가지고 천연가스 보내는 주식이고, 킨더모건은 미국의 최대 파이프라인, 미국 전역의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는 최대 파이프라인 주식이고, 가스를 실어다 날라야 되니까요.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미국 최대 천연가스 생산 판매 기업은 급등을 했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ETF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에너지 ETF도 있고, 물론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에너지 기업들인데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게 지금 에너지 안보, 자원 외교에 들어가는 주식이라서, 야, 이게 이제 신냉전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면은 이런 주식들이 물론 미래 기대감에 급등한 건 있는데 이게 지금 단기 끝날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유럽 지금 바이든이 가서 하는 거 보면서 참 미국이 무섭다라고 저 느꼈거든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2010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 순수입국이었습니다. 수출했던 나라가 아닌데 올해 기준으로 처음으로 1위에 올랐거든요. 야, 진짜 부럽지 않으신가요? 이게 왜냐면은 에너지 주식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해서 외화 벌이를 해오면은 미국 국민들도 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호주나 카타르 이런 데 뛰어넘어가지고, 야, 천연가스마저도 수출 1위에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자원 무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주식회사 미국의 무서움을 한 번 더 느꼈고, S&P 500 인덱스를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이거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수출 엄청나다, 이 파워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런 거 없으니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팔 수 있는 게 없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가 여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뜬거 없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인텔 CEO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난 50년 동안은 석유가 어디 묻혀 있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 있느냐가 핵심이래요.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반도체가 석유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도체 생산 기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그게 이제 공급망이 단절될 거기 때문에 각자 도생 신냉전의 시대에서는 반도체가 쌀인데 쌀이 어디 있냐, 우크라이나에서 식량 생산하듯이 반도체 공장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안보와도 결국 관련이 있다.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도체는 석유 같다. 공급량 줄면 재앙이 온다. 진짜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석유가 부족하면 재앙이 오듯이, 야, 반도체가 부족해도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산업이 셧다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국제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다. 인텔 CEO가 말했고, 그러면서 위기감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의 반도체 제조 늘려야 된다.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요. 생각해보면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 생산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 반도체 90%가 한국하고 대만에서 나오죠. 아시아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 삼성전자와 TSMC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인텔 CEO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생산량이 12%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인텔이다. 이거 갖고 택도 없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이대로 가면 10% 이하로 떨어질 건데 이러면 회복이 어렵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라면서 반도체를 아시아에서 가져온다? 이러면은 이거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원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 이거 이제 철저히 미국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법안 지원하고 미국의 공장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에 강경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도 자립화, 반도체도 자립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주식이 요겁니다. 이번 주에는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하는 삼성전자, TSMC 다음으로 반도체 생산하는 세 번째 정도 규모의 기업인데, 독일이나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 공장을 두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 각자 해야 되니까 이제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고, 반도체 장비, 최신 장비, 독점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요런 ASML도 유럽, 네덜란드 기업이긴 한데 미국에 상장돼 있죠. 주목을 꾸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도체 대장주도 계속 무기가 될 것 같고,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이상은 편입을 꼭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뭐 보면
보면서요. 자원이다 이것도. 반도체도 거의 석유에 준하는, 석유보다 중요한 거의 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아니라 반도체 위기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반도체 장비 대장주 ASML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장비가 없어서 못 사거든요. 없어서. 이 CEO가 만드는 족족 팔려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 이게 한 대당 2천억이 넘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인데 TSMC, 삼성전자 서로 달라고 아우성 이번 주에 또 기사 나온 겁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 최신형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2년 동안 공급이 어렵다. 그리고 인텔 CEO도 이번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장비 달라고 내놓으라고 이제 힘으로까지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주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칼만 무기가 아니고 이 장비가 있냐 없냐 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니까 이 회사가 대만에 주느냐 삼성에 주느냐 미국에 주냐만 해도 지금 미래 비전이 바뀔 정도니까 이런 기업들도 계속 주목받을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도 이번 주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지금 반도체 제조사들은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설 들어가려면 공장에 장비 지어야 됩니다. 장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텔 CEO가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줬습니다. 장비 확보가 생산 능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장비 없으면 무슨 돈이 있어도 못 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인텔은 미국과 유럽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는데 인텔 CEO가 ASML CEO한테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제발 장비 좀 달라고, 삼성한테 주지 말고 TSMC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달라고 이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너 미국 편 들래 어디 들래 약간 이런 지금 압박까지도 시작된 겁니다. 국가 간에 어디 쪽으로 줄 설 거냐라는 걸 슬쩍 물어보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럽한테. 지금 바이든이 유럽한테 가스를 주기로 했는데 그럼 유럽도 화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SML CEO가 인텔한테 먼저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 장비로 꼽히는 장비의 전 세계 유일 생산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죠. 최신 장비. 지금 이런 회사도 여기 ASML 같은 회사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들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ETF도 일부 조정에 지금 근데 조정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 주요주식들 정리해놨는데 일부는 포트폴리오에 모아가듯이 사도 되지 않을까. 30년 사이클에서도 역시 미래 안보의 자원이 아닐까. 쌀, 석유 같은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리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엔비디아를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고 이제 AMD도 조금 가지고 있고 ASML도 조금 갖고 있긴 한데 크진 않고 엔비디아가 제일 많고 반도체 ETF로 퉁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다 들고 있으니까 머리 아프게 막 이게 낫니 뭐 인텔이 유망하니 AMD가 유망하니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거보다는 잘 모를수록 이런 거 떨어질 때마다 모아도 제일 마음 편한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앞서 말씀드린 ETF 안보, 에너지도 안보죠. 근데 에너지는 경기 민감주라서 정말 저는 이제 투자하기가 솔직히 좀 쉽진 않더라고요. 권장드리기도 좀 조심스럽고 워낙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단기 급등한 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배당도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는 투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0년 사이클 지금 바뀌어간다는 거는 정말 부인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고 지금 이미 그 방향이 탈세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더 고조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비료, 농기계, 철도, 방산 이런 주식들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도 결국은 안보 인플레 주식 같아요. 공급망이 서로 야 유럽에서 각자 짓고 미국에서 각자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꼭 이런 주식만 인플레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도 인플레 관련 주식인 것 같고 그래서 관심 있는 주식을 꼭 일부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저는 미중 갈등도 또 불거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중 갈등은 해소가 될 수가 없는 게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하는 나라인데 화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화해하는 척 하는 거지. 지금 보니까 미국이 중국 관세 풀어준다 그러고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또 수틀리면 또 싸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칼 들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외교 전쟁을 할 텐데 자원 전쟁도 할 거고 대표적으로 미중 갈등 불거지면은 히토류라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지고 싸우거든요. 리튬도 그렇죠. 리튬, 전기차 만드는 재료 그런 것들도 있는데 미국의 히토류 대장주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냉전 시대에서는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자원 외교가 필수가 되는 시대가 와가지고 저는 이거 좀 소액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급등해 있으니까 공부를 같이 해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정 올 때 지금 급등할 때 따라 사는 거는 항상 물리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보시고 같이 공부했다가 조정 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관심 종목 한번 체크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MP 또는 리튬주도 괜찮고 지금 리튬도 전쟁이죠. 히토류도 전쟁이고 그래서 30년 사이클 갈림길인데 이제 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로 20년 동안 해피했던 시절이었다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상시로 일어나는 그런 고변동 장세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현금도 유지하고 그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긴 관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노생의 시대인 것 같고 정말 이제 각국이 이제 인터넷도 분리한다 그러고 스플릿 인터넷이라 그래서 인터넷도 분리한다 그러고 공급망도 분리한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인플레를 견디는 주식을 꼭 포함시키고 아니면 애매한 주식이나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쓰시는 건 진짜 위험한 시기 같습니다. 확신 있는 주식 위주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포트폴리오 배분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프티콘을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와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